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중요한 정보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그 중에서도 심장 건강은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라는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그 생명을 살리는 5가지 핵심 방법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예측하기 어렵고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그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며 일단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마비, 의학적 용어로는 심근경색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혈관, 즉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매우 위험한 응급질환입니다.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 근육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기능이 저하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설령 생명을 구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심장 기능 저하와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간을 지체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대처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근경색의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증상은 바로 가슴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단순히 쑤시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격렬한 느낌, 혹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 또는 무거운 엿기를 가슴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과 압박감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통증은 주로 명치 부위나 가슴의 중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통증이 몸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는 방사통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왼쪽 팔, 특히 팔 안쪽을 따라 어깨나 손가락 끝까지 뻗어나가거나 목과 턱 부위로 올라가 턱관절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등이나 어깨뼈 사이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가슴 통증과 방사통은 심근경색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과 달리 이러한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없거나 통증의 강도가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비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는데 통증이 없다고 해서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심근경색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감과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지속될 때, 명확한 원인 없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처럼 느껴지고 심한 경우 위통처럼 복부 불편감이 나타날 때,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비틀거려 균형을 잡기 어려울 때, 또는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색될 때, 여름철처럼 더운 날씨에도 손발이 차고 저릿한 느낌이 지속될 때, 평소와 다르게 발목이나 다리가 붓는 부종현상이 나타날 때,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에 깨어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다른 가벼운 질환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갑자기 발생한다면 심장마비의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증상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조기에 증상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심장마비의 증상이 나타나면 시간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단 1분 1초의 지연도 환자의 예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19에 전화하세요. 혹시 옆에 아무도 없어서 당황스럽더라도 스스로 전화할 수 있는 상태라면 즉시 전화해야 합니다.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기다려보자와 같은 막연한 기대나 아니란 생각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심장마비 발생 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심장 근육의 손상이 더욱 커져 회복이 어려워지거나 심각한 장애를 남기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 없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현재 환자의 위치 정확한 주소나 주변의 특징적인 건물 등과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가슴 통증의 양상, 호흡 곤란 여부, 의식 상태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신속하게 출동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침착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경우 한 명이 119에 신고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환자 옆에서 계속 상태를 살피고 또 다른 한 명은 주위에 자동 제세동기 AED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렵거나 극심한 불안감으로 인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평소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와 같은 시스템에 등록해 두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 서비스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구급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미리 대비해 두는 작은 노력이 위급한 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는 심장마비 대처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 환자를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자를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스스로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자세를 취하게 하되 상체를 약간 높여주는 것이 호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다면 반드시 평평한 바닥에 똑바로 눕혀야 합니다. 환자가 입고 있는 옷, 특히 목이나 가슴 부위를 조이는 옷 넥타이, 단추 잠긴 셔츠, 브래지어 등은 모두 느슨하게 풀어주어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옷이 몸을 조이면 호흡에 방해가 되고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환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불필요하게 움직이거나 소란스럽게 행동하면 환자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움직임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가 불안해하더라도
급하게 일으키거나 이동시키려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주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계속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면서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제가 옆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와 같은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안정은 심박수를 낮추고 불안감을 줄여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조용하고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도 환자의 안정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처럼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최대한 도모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멈춘 경우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하고 자동제 세동기 AED를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심장마비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까지 멈춘 상태라면 이는 심정지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단 몇 분 안에 뇌 손상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즉시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PR은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뇌와 다른 장기로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CPR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CPR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환자 위치 확인 및 안전 확보. 환자를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눕힙니다. 혹시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먼저 제거하여 시술자와 환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 위치 확인. 환자의 가슴뼈 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찾습니다. 한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이 위치에 대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깍지 끼듯 포개어 올립니다. 이때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압박 실시. 팔을 쭉 편 상태로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어깨에 힘과 체중을 실어 환자의 가슴을 수직으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합니다. 성인 기준 56cm 깊이로 분당 10만 120회의 속도로 압박해야 합니다. 압박 후에는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충분히 들어 올려야 합니다. 가슴 압박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슴 압박과 이완을 통해 펌프질을 하듯이 심장으로 가는 혈액을 뇌와 다른 장기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공호흡 선택사항. 일반인 구조자의 경우 가슴 압박만으로도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이 가능합니다. 인공호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부담을 느낀다면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가슴 압박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30회의 가슴 압박 후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자동제 세동기 AED 활용. 주변에 자동제 세동기 AED가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해야 합니다. AED는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정상 리듬으로 되돌리는 의료기기입니다. 사용 방법은 기기에 부착된 음성 안내에 따라 패드를 환자에게 부착하고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AED는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AED가 도착하면 CPR을 잠시 중단하고 AED를 부착한 후 AED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AED가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충전을 하고 음성 지시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물러나세요 라고 외치고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전기 충격 후에는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CPR과 AED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당신의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번째,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을 확인하고 올바른 약물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119 구급대가 바로 도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환자 스스로 혹은 주변 사람이 응급처치를 해야 할 때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물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협심증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특정 약물을 휴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협심증 병력이 있는 환자는 흉통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니트로글리세린을 항상 휴대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흉통을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고 흉통을 호소한다면 환자의 입속, 혀 밑에 니트로글리세린 정제를 한 알 넣어 복용하게 합니다. 혀 밑에 넣으면 약물이 빠르게 흡수되어 효과가 나타납니다. 약을 복용한 후 5분 이상 흉통이 지속된다면 다시 한 알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3알 이상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했음에도 흉통이 완화되지 않거나 악화된다면 이는 단순 협심증이 아닌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추가적인 응급구조를 요청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복용 후 어지럼증이나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아스피린 일반 아스피린 씹어 먹는 형태도 심근경색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막고 막힌 혈관을 뚫는 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아스피린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고 출혈 위험이 없는 상태라면 일반 아스피린 한 알 300mg을 씹어서 복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씹어 먹는 것이 빠른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119 구급대가 오기 전에 임시방편적인 조치이며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나 판단 없이 무분별하게 약물을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미 다른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최근 위장관, 출혈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아스피린 투여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복용 약물 목록 확인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자의 소지품이나 집안에서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질환 환자들은 보통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도착한 의료진에게 매우 중요한 진단 및 치료 정보가 됩니다. 평소에 복용하는 약물 목록을 정리해두고 항상 소지하거나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위급 상황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이든 의료진의 명확한 지시나 환자의 기존 병력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의로 약을 먹이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물 투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절대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잘못된 응급처치, 방법의 기침 반복, 소금물 섭취 등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여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사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SNS나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중에는 잘못된 것이 많으므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보만을 따르셔야 합니다. 또한 흉통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소화기 질환 또는 호흡기 질환으로 오인하여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마 내가 심장마비겠어?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심근경색 예방을 위한 5가지 생활 습관. 물론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심근경색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음 5가지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심장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유발하며 과도한 음주는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금연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며 절주는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술은 하루 12잔 이하로 줄이고 담배는 지금 당장 끊는 것이 여러분의 심장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매일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꾸준히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체중을 조절하여 심장 건강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기찬 몸은 활기찬 심장을 만듭니다. 건강한 식단 유지 짜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살코기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해야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심장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생활,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심장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에 대한 5가지 대처 방법과 예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어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지식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실천해 주세요. 혹시라도 주변에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그분들에게도 소중한 정보를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